자, 그 다음 10번의 가스 설비 관리 보실까요? 가스 설비 관리 10번. 자, 10번의 가스 설비에 관련해서 1번의 가스 저장 시설의 설치라는 양가로 1번에 자, 시도지사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 공급 계획에 따라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양가로 1번의 세대 수가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이면 이상의 경우면 지금 보신 대로 저장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부분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초창기 때 공동주택에 지금 뭐 단독주택 공동 모두가 다 가스는 뭘 공급하죠? LNG를 공급합니다. 근데 이 공동주택에 이 지금 보시면 포함한 모두가 LNG를 공급하는데 저 공동주택에는 보급 초창기 때 그 예를 들어 외곽 지역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 있죠. 그러면 외곽 지역에 공동 건설했을 때 초창기 때는 이 가스 배관이 공동택까지 다 이 가스 배관이 설치된 개수의 뭐 공동을 건설한 경우도 건설된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는 했는데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가스 배관을 통해 그 가스 배관이 공동택에 건설된 개수까지 가스 배관이 설치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를 공급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뭘 설치하자? 저장 설치한다. 그래서 저장을 쉽게 말해 커다란 가스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생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다란 이 가스 탱크를 설치한 이 가스 탱크에다가 탱크 통해서 뭘 여기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데 그럼 이 커다란 이 500세대 이상을 예를 들어 500세대만 잡아도 500세에 공급할 가스를 이 커다란 저장 탱크에 여기 탱크에 있는 가스를 배관을 통해서 경로는 각 세대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저장 탱크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 저장 탱크의 이 충전은 어떻게 할까요? 차가 와서 이 커다란 탱크에 가스를 부족하게 되면 탱크를 이제 그 가스를 보급을 하고 이 충전을 해서 이 충전의 가스를 통해 이 가스를 배관을 통해서 공급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오래전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냐 만들어진 규정이 지금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 저장실을 커다란 쉽게 이 탱크를 설치, 탱크를 통해서 가스를 이 배관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보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규정이 현 양가로 1번의 세대 500 이상이면 저장실을 설치한다는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부분들. 그래서 1번 저장실을 설치에 관한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압력은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압력에 관한 건 밑에 기술이 된 일부 지금 이 압력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압력을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압, 중압, 저압의 세 가지 압으로 나누는데 압력의 단위는 무슨 단위를 씁니까? 메가파스칼 단위 쓴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고압은 1메가파스칼 이상을, 중압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을, 저압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을 저압이란다. 그래서 세 가지 압으로 압력으로 도시가스 사업법상 압력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 밑에 그 박스에 전기 시설과 이격거리라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가스 계량기와 그 대상 시설 간의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도 이제 보면 그 센티미터 뭐 지금 나와 있긴 한데 가스 계량기와 지금 이격 해당 시설물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센티미터는 한번 봐주시되 여기도 용어 하나 좀 정리할 게 있죠. 부분들은 틀린 지문은 아닌데 혹시 그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 전기 계량기 몇 cm를 띄웁니까? 60cm 이상 그리고 30cm 이상은 세 가지가 있어 보신 대로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굴뚝, 양가로 단열 X라고 되어 있는 세 가지 대상 시설이라면 몇 cm를 띄우나요? 30cm 이상이요. 명칭은 그래서 한번 그 중에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인데 혹시나 여러분이 전기 스위치하고 그리고 전기 콘센트입니다. 콘센트가 되는데 주의할 것, 이 전기 콘센트나 스위치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대신 그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전기 전멸기, 전기 스위치라는 지문을 대신해 지금 나와 있는 게 전기 전멸기입니다. 전멸기. 그리고 콘센트를 대신해 이건 전기
두 번째가 접속기. 그래서 보시면 명칭이 전기 접속기입니다. 접속기. 자,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가스도 이제 보면 일부 이제 시설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지만 혹시나 전기 스위치나 전기 콘센트로 정리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제 전기 스위치나 콘센트라는 지문 자체가 여기 전기 전멸기나 전기 접속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험을 내게 되면 설비 파트나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실무 쪽에서는 이 건축 설비 관련, 이 건축 설비 관련해서 실무는 건축 설비 관련해서 시험은 뭣도 물어봅니까? 설비 관련 이론에 관한 부분도 시험을 내지만 실무 쪽은 이 건축 설비 관련 뭣도 출제합니까? 법령도 법령 출제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법령하고 이론하고 법령이 더 충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지문이 여기서 이 전기 스위치나 콘센트라는 지문 예전에 이 주택관리사법 시험 초창기 때는 2격 센티미터를 주었을 때 이 스위치나 콘센트라는 지문을 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근래 이 지금 시설 개론도 보면 시험을 출제할 때 용어가 이런 용어로 이 용어로 출제하지 않고 뭘로 출제합니까? 전기, 전멸기, 접속기로 출제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보면 교재상에 그런 걸 보셨다고 하면 꼭 주의할 게 스위치라는 표현 대신에 뭘로 기억하셔야 돼요? 전멸기나 뭘 쓰셔야 됩니까? 뭘로 기억합니까? 접속기로 하셔야 돼요. 특히나 실무 쪽과 연결한다면 시험을 내게 되면 만약에 도시가스 사업법령이라는 지문을 주고 시험을 냈고 만약 30cm 이걸 가로치면 뭐라고 써야 돼요? 전기, 전멸기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가스 사업법상에 관한 규칙에 가면 별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전기, 전멸기가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나 콘센트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30cm 중에 지금 보신 대로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하고 그 다음에 굴뚝, 단열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잠깐 보죠. 굴뚝인데 단열 X라고 되어 있는데 단열 조치가 안 된 굴뚝은 몇 cm를 띄웁니까? 30. 그래서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단열지 않은 굴뚝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격은 30cm 그러면 아파트 공동택에도 굴뚝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죠. 그럼 공동택에 굴뚝이 있다 없다? 공동주택에는 굴뚝이 없어요. 여기서 흔히 말하는 굴뚝은 뭐예요? 영화상에는 봤을 때 실내가 좋은 단독주택에 나무로 된 그런 굴뚝 여기 아니고 여기서 말한 굴뚝의 단열 조치가 안 된 굴뚝은 여러분 여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아파트 가시면 개별난방이 있죠. 개별난방이 있고 외벽이 이렇게 있어요. 외벽이 있으면 자, 보일러를 가동하면 보일러 가동이 뭐가 나옵니까? 불안전 연소가스가 나오죠. 그 연소가스를 빼기 위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 위쪽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배기구가 있을 거고요. 이 불안전 연소가 이 배기통, 이 배기구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 배기통이 밖으로 빠져가죠. 여기 이 배기통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단열 조치가 안 된 굴뚝이라면 여기 보면 이게 뭐다? 이 배기통이에요. 배기통. 그래서 이게 보면 배기통을 말하는데 이 배기통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단열 조치가 됐더라 안 됐더라 단열 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말한 굴뚝 단열 조치가 안 된 굴뚝이라면 여러분이 개별 난방에 뭐쓸 때 이 배기통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 가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멸기 접속 꼭 용어 주의하시고 이 용어는 쓰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단열지가 안 된 굴뚝에서 갑자기 공동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을까가 그래서 개별 난방과 이와 같은 연소가스를 빼준 이 배기통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걸 법에서 단열 조치가 안 된 굴뚝이라 표현했더라라고 해서 그 30cm 하나 봐주시고 그다음에 절연 조치가 안 된 전선은 몇 cm? 15cm 이상이라 이제 그래서 일단 그 가스 계량기 그와 같은 양가로 미만에 해당되는 가스 계량기로 한다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보면 화기와 이격거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스 계량기 일단 먼저 보죠. 밑에 두 번째 봐서 가스 계량기는 화기랑 몇 미터를 띄우고 2m 이상을 띄우고요.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얼마입니까? 지면에서 1.6에서 2m의 높이에 2m인데 경납상자에 넣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스 계량기도 그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면 높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그 위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가스 입상관은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입상관입니다. 입상관.
입상관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입상관입니다. 자, 가스배관. 자, 가스배관. 이건 하나 요것만 참고할까? 입상관만 설명드 입상관하고 여러분이 뭘 보실 필요가 있냐면 입상관 밸브하고 두 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입상관하고 입상관의 밸브입니다. 자, 여기 공동택이 있어요. 공동택이 있습니다. 공동택이 있고요. 그럼 이 예를 들어 여기가 뭐 103동입니다. 103동이 있고 그러면 이 103동에 가스를 공급해야 돼. 그러면 이 공급되는 가스는 일단은 103동까지 오기 전까지는 어디로 가스배관 이동을 합니까? 이 땅 밑에 지하로 가스배관 이동을 해오다가 어디가 도달하면 103동에 그 위치하면 이 가스배관이 지상으로 이게 올라와야 되죠. 그러면 자, 가스 배관은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는 것은 땅 밑에, 이 땅을 기점으로 땅 밑에 묻혀 있는 이 관이 무슨 관? 지하 매설 배관. 땅 위에 있는 배관이 무슨 배관? 지상 배관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가스 배관이 지상 배관인데 가스 배관은 어떻게 돼요? 지상 배관 이동 경로가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 수평은 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이 배관은 어떻게 돼요? 가스 배관이 누워 있어요, 서 있습니까? 서 있다. 그게 무슨 관? 이게 입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배관 중 가스 배관에 서 있는 배관 그게 무슨 배관? 입상관. 이게 지금 그래서 요 관이 이게 무슨 관? 이게 입상관입니다. 입상관이고요. 입상관의 밸브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그럼 입상관을 거쳐서 가스 배관이 어디로 들어가? 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세대로 들어갔다고 보여요. 그러면 자, 세대에서 만약 가스가 누설되면 경보기가 울릴 거예요. 그러면 경보기가 울리면 세대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가스 밸브를 차단해 조치를 하면 돼. 근데 세대에서 가스 계량기가 계속 작동을 해도 가스가 누설돼도 경보가 울리는 건데 세대 안에 사람이 없어요. 문은 잠기고 세대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나 실제 가스가 누설되면 위험할 수 있다 보니 뭐 할 필요가 있다? 입상관에 공급되는 이 가스는 물론 여기는 이 세대만 공급되는 이 입상관을 통해서 여러 층의 세대가 가스가 공급되지만 그 2차 사고를 방지해 뭘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입상관의 밸브를 통해서 이 입상관을 통해 가스를 뭐 할 필요가 있다.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밸브? 입상관 밸브가 요 입상관 이 바닥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뭘 설치하죠? 입상관 밸브를 설치 가스를 차단할 필요가 그래서 설치된 뭐가 있다. 이게 입상관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규정만 잠깐 보죠. 그래서 현재 교대는 지금 가스 입상관에서 자 그러면 입상관하고 가스하고는 몇 메타를 띄웁니까? 2m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입상관하고 화기하고 띄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는 꼭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5의 거리 2m 이상이라 해서 지금 보시면 가스 계량기는 우회 거리라는 단서가 없지만 입상관은 관련 법령에 가보시면 2m를 띄우는데 무슨 거리 2m를 띄웁니까? 우회 거리. 앞에다 하나다가 사인 넣기 하셔서 우회 거리라는 지문을 좀 하나 넣어 주실까요? 그래서 가스 입상관이라는 표현은 가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입상관은 화기와 몇 m를 띄웁니까? 우회 거리 2m 꼭 앞 우회 거리를 넣어서 기억할 왜냐면 결국은 시험을 내게 되면 2m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혹시 앞에는 요 지문을 줬을 때 입상관은 우회 거리라는 지문이 2m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가스 계량기는 우회 거리라는 단서가 없으니까 빼버리긴 했지만 가스 계량기는 따로 우회 거리라는 단서가 없지만 뭐는 꼭 앞에 나와야 돼요. 입상관은 꼭 우회 거리라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숫자라는 지문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확히 한번 뭐 기초 과정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하나 확인하고 자 설치 높이 인자에서 입상관의 밸브는 지면에서 1.6에서 2m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 보호 상자에 넣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가스 계량기와 그리고 입상관의 밸브는 설치 높이가 1.6에서 2m 높이에 설치하는데 공이 양쪽 두 개 모두가 어디에 설치한다면 거기에 보면 시설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걸 다 배제하고 입상관의 밸브나 가스 계량기를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는 경우는 설치 높이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일단 크게 정리하시고 기타는 그냥 무시하세요.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 가능, 그거는 지워버립니다. 입상관의 밸브 분리 가능 유무는 현재 관련 법령에 현재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상관하고 입상관의 밸브 방금 설명드린 입상관은 입상관 밸브 정리하시고
가스 계량기와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 정도만 정리합니다. 그 밸브 가스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LPG, LNG 비교표는 다음에 기본 과정 들어갈 때 그때 정리하시도록 하고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은 지금도 보신 대로 가스 관련 이 도시가스 사업법상 여기 이제 이 저장시설 설정 도시가스 사업법상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거를 뺀 나머지 이 용어부터 해서 여기 방금 설명드렸던 것은 전기 도시가스 사업법상 용어 기준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넘어오면 11번에 뭐가 나왔냐면 전기 설비입니다. 전기 설비. 자, 11번에 전기 설비에 관한 것도 몇 가지만 보죠. 자, 11번에 전기 설비. 11번에 전기 설비.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박스, 전압의 종류, 양가로 이번에 보면 용어 정의란 데 그래서 박스에 들어가면 1번부터 해서 쭉 해서 마지막 용어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전압의 종류는 현재 그 2번에 양가로 2번에 용어 정의에 들어가 있으니 용어 정의 쪽에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전압에 관한 세 가지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11번에 양가로 2번에 용어에 관한 정의 쪽에 살펴보실 것은 지문 중에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5번에 예, 전기 수용 설비입니다. 자, 현재 그러면 용어 중 5번에 전기 수용 설비, 전기 수용 설비입니다. 그래서 전기 수용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기 수용 설비는 어떤 설비를 말합니까? 그래서 전기 수용 설비란 수전 설비와 구내 배전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이 전기 수용 설비는 무슨 설비? 수전 설비. 수전 설비와 플러스 무슨 설비를 구내 배전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구내 배전 설비 두 가지 설비를 합한 걸 뭐라고 하면 이거를 전기 수용 설비. 일단 그러면 수전 설비가 무엇이고 구내 배전 설비가 무엇인지를 보았을 때 보시면 지문에 그 밑에 바로 나와 있네요. 자, 수전 설비란 어떤 설비를 말합니까? 라고 봤을 때 지문에 타인의 전기 설비 또는 구내 발전 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 배전 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게 한 설비로서 수전 지점으로부터 어디까지의 배전방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가장 여기 이제 수전 설비 포인트가 되는 지문은 그 지문의 169페이지 맨 상단에 첫 번째 점줄에 수전 지점으로부터 수전이라는 건 전기를 받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수전 지점으로부터 배전방까지 설비를 무슨 설비? 수전 설비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구내 배전 설비란 수전 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 사용기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 설비를 뭐라 합니까? 구내 배전 설비라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지문에 수전 설비는 뭐뭐를 더했더라. 이 구내 배전 설비 플러스 수전 설비를 뭐라? 전기 수용 설비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전 설비하고 구내 배전 기점은 뭘로 기점을 삼을 수 있더라? 전기를 받아서 뭘로 기점을 삼아서 배전반. 그럼 일단 여기 전기를 받아서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 뭐 배전반. 자, 여기 이제 보면 배전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배전반은 뭐냐? 배전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전반이라는 것은 자, 수전 지점에서 자, 그럼 아파트에서는 전압 22,900볼트가 일단 아파트에 변전실이 있다면 아파트에 몇 볼트가 들어옵니까? 22,900볼트. 22,900볼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아파트에 얼마가 들어왔대? 22,900볼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특고압인 22,900볼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이 22,900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공동단지 어디에 있는 지하에 있는 어디로 들어가요? 변전실로 들어가죠. 그 변전실의 설비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이게 배전반이죠. 그래서 이 배전반이 있고 배전반을 거치기 전에 그 설비 중에 하나 뭐가 또 있습니까? 이제 보면 뭐 굳이 순서를 고르자고 한다고 한다면 배전반에 그럼 결국 22,900볼트를 이 변전실 인입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돼요? 배전반을 통해서 공급하는 전압은 몇 볼트를 보내야 돼요? 세대는 몇 볼트가 갑니까? 220. 공용은 얼마? 380이 가는데 220, 380볼트 이 특고압을 저압으로 낮춰주는 장치가 뭐가 있다? 변압기. 그죠? 이 22,900볼트가 변전실에 들어와서 변압기를 거쳐서 이게 몇 볼트로 낮춰지는 거 전압이 220하고 얼마? 380. 그러면 결국
배전반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이 변압기를 거쳐서 전압이 특고압에서 뭘로 낮춰졌어요? 저압으로 낮춘 얼마를 220하고 380V를 필요 계속 분전반으로 보내기 위한 각종 시설 장치를 모아놓은 반은 무슨 반? 이게 배전반입니다. 배전반. 자, 이제 그러면 수전 설비는 뭘 말합니까? 그럼 여기 이 수전 전기를 받는 지점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요 배전반까지가 무슨 설비가 될까요? 여기가 수전 설비가 돼. 수전 설비가.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배전반부터 출발해서 이제 보시면 출발해 갑니다. 그러면 출발해서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세대로 예를 들었을 때 배전반에 220V가 출발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들어온 우리 집의 세대대 분전반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자, 이 배선을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 끝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전등이 있다. 전등이 있다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럼 결국 여기 배전반에 출발했던 이 전기가 이 전선의 끝이 어디가 되는 거죠? 전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끝에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콘센트가 될 수 있죠. 즉 배전반에 출발 220V 이 전기의 끝이 되는 게 어디예요? 전등이 될 수도 있고 콘센트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여기 요 배전반부터 전선의 끝이 되는 여기까지를 이게 무슨 설비? 지금 보시는 이게 무슨 설비? 고내 배전 설비라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배전반부터 전선의 끝이 되는 부분까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 이 기술된 여기 용어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설 요거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를 줬을 때 수전 설비 고려되면 뭔지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뭘로 기준을 삼아서 배전반 기전, 수전 지점부터 배전반까지가 수전 설비라고 한다면 여기서 출발했던 이 전압이 전선의 끝이 되는 이 계속까지가 모두를 통틀어 뭐라 부르는데 이거를 고내 배전 설비고 이 두 개를 합한 설비를 이건 무슨 설비? 전기 수용 설비라 해서 지금 보시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자, 그리고 전압입니다. 전압은 이제 보시면 전압은 크게 전압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세 가지인데 밑에 이제 바로 나와 있네요. 전압은 지금 저압, 고압, 특고압인데 이제 저압은 일단 전압은 그 세 가지 중에 저압입니다. 저압은 지금 그 전압의 여기 저압은 직류하고 교류에서 직류하고 교류로 나누어집니까? 네. 그래서 저압은 지금 보신 대로 두 가지 있죠. 직류교류를 구분하시는데 보시면 자, 직류에서는 1500V 이하의 전압을 직류로 그리고 1000V 이하를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고압에 있어서 직류는 1500을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교류에 있어서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특고압은 얼마를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그래서 전압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저압, 고압, 특고압인데 그중에 어느 전압을 조금 더 주의해 두자. 저압을 해서 직류는 얼마? 1500, 교류는 1000V 이하. 그리고 모두 1500 초과 7000이면 얼마입니까? 고압. 7000 초과는 얼마가 돼요? 특고압. 근데 그렇게 해서 전압에 관한 종류 정도 해서 여기도 보면 여러 근데 그 외에 지금 기타 나머지 정의는 그냥 무시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정의는 지금 봤던데 6가지예요. 전기 수용 설비, 수전 설비, 고내 배전 설비, 그리고 전압 관련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세 가지 정도에서 크게 6가지 저희 전기 설비 관련된 용어만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부분들은 그렇게 돼서 전기 설비 좀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12번에 승강기 설비입니다. 승강기 설비. 자, 승강기. 그다음에 12번에 승강기 설비 볼까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12번에 승강기 설비, 11번 봤고요. 12번에 승강기. 자, 승강기는 지금 현재 12번에 기술된 내용들이 좀 한 2페이지 정도 이상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승강기 설비는 이제 보시면 그 이론에 관한 것은 거의 출제가 안전장치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론에 이제 관한 부분보다는 이제 승강기 설비 좀 거의 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 형태가. 그래서 일단 승강기 설비는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승강기를 설치. 자,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즉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여백 좌우 여백에 요거만 간단히 한번 적어 볼까요? 일단 승강기 설비를 즉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공동주택에. 일반 건축물도 물론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한데 그 부분 배제하고 일단 자 공동주택에 승강기 설비를 설치하는데 자 그럼 이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승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에 들어가면 이 승강기 설치는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습니까? 그 공동주택의 층수가 몇 층이냐에 따라서 승강기 설치가 좀 달라지는데 세 가지만 잠깐 보죠. 먼저 승용 승강기예요. 자, 승용 승강기는 공동주택의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승용 승강기는 꼭 설치하게 되냐면 층수가 6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무슨 층에 꼭 설치해야 돼요? 승용 승강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꼭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비상용 승강기. 자,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예요. 그래서 승강기는 세 가지. 승용, 비상용, 화물용인데 이 비상용, 화물용은 모두 공이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층수가 몇 층 이상, 두 개는 모두가 다 10층 이상이면 그래서 일단 설치는 기타 세부적인 지금 배제하고 크게 봤을 때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건 배제하고 현재 설치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 뭘로 기준삼더라? 층수. 승용은 6층 이상, 비상용은 화물용은 몇 층 이상, 10층 이상에 설치합니다. 라고 하나 정리해서 설치에 관한 기준 하나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기타 이제 세부적인 정리 안 하고 큰 틀에 정리해서 그러면 설치된 승강기를 이제 뭐 해줘야 돼? 설치된 승강기를 뭐 할 필요가 있다?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현재 기술된 여기 12번의 승강기 설비는 이제 벌써 법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공동주택 하위 법령 규정에 따라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현재 11번의 이 규정은 여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규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12번의 현재 그 승강기 설비 관련해서 설치되는 그 관련 지문 중에서 일단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은 그냥 참조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양가로 3번 한번 쭉 가면서 한번 읽어가고 뭐 필요한 것도 좀 설명드린다면 좀 가보죠. 양가로 3번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에서 동그라미 1번 관리조차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조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관리조체가 승강기 안전관리를 같이 겸한다면 그때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더라. 2번 관리조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조차가 변경되었을 때도 또한 같다. 2번, 3번, 4번. 자, 관리조차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한다. 다만 관리조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그 관리조체가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서 문항 4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지문 하나 나와 있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자체 점검입니다. 자체 점검은 뭐 잠깐 볼까요? 그 중에 관리에 관한 규정 중 5번에 승강기 자체 점검. 자체 점검은 이제 보시면 승강기 자체 점검. 주기 잠깐 볼까요?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관리조체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월 1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그래서 자체 점검의 주기는 얼마의 주기라면 여기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에 따른 결과를 여기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1번, 2번. 자, 관리조체는 자체 점검의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 운행을 중지한다라고 이제 해서 결함 사실 있다 발견했던 밑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뭐합니까? 운행 중지하고 보수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2번, 3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승강기의 자체 점검 일부 전부도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에 들어있는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보다는 자체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승강기 있더라 정도만 보시게 부분들. 그래서 문항 3번, 4번. 자, 박스를 이제 벗어나다 승강기 밑에 4번. 관리 조치는 자체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 관리를 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태 설치된 승강기에 설치되면 그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운영 형태는 직영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용역 줄 수 있죠. 근데 대다수 공동택은 직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좋아하는 형태가 거의 많습니다. 100%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대다수 공동택 여러 가지 직영한다면 승강기 자체 점검 검사 자격자도 선임하는 등의 절차가 번거로우니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 점검 하나 봐주시고요. 6번 안전검사. 자, 승강기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 자, 그러면 승강기 안전검사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자, 그러면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는 몇 가지 안전검사가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안전검사 종류는 일단은 세 가지 안전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이 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법 안전검사 종류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안전검사가 있는데 그래서 박스에 가서 먼저 첫 번째 기억에 정기검사가 있고요. 니은에 수시검사가 있고요. 디귿에 정밀안전검사가 있는 이 세 가지를 무슨 검사라 합니까? 이거를 안전검사라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죠. 부분들은. 자, 요거는 박스는 잠깐 놔두고요. 자, 박스를 벗어나서 밑에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관리조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조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4개월 이내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안전검사에 불합격했을 때 재검사는 몇 개월 이내 받습니까? 4개월 이내에 받는다는 것 정도 하나 확인하고 한 장을 먼저 넘겨볼까요? 자, 그리고 문항의 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해서 질문 하나 봐두시고 보충란에 들어가 있는 잠깐 볼 거면 안전검사 연기사 그러면 안전검사는 방금 세 가지 검사를 말한다고 그랬고 이 세 가지 안전검사를 뭐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는 무슨 사유가 연기사유가 있어요. 연기사유만 잠깐만 연기사유는 보니까 박스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 다음 2번 관리 조체가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그 밖에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 무슨 검사를 지금 잠깐 확인하게 될 세 가지 안전검사를 뭐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답니다까지 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안전검사에 관한 세 가지 정도는 간단히 한번 볼까요? 그럼 다시 앞쪽으로 한 장을 넘기셔서 안전검사 세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이제 볼까요? 첫 번째는 지금 기억번에 정기검사입니다. 지문 그대로예요. 정기검사 개념은 말 그대로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무슨 검사? 정기검사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경우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으로 합니까? 2년 이하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정기검사는 최대가 몇 년의 주기로 실시할 수 있다. 2년인데 밑에 기억번에 A, B, C, A 승강기 종류 및 사용 연수, B번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그 다음 C번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 기억의 A, B, C에 따른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검사 주기를 뭐 할 수 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검사는 최대가 2년 이하, 2년 이하가 2년 이하인데 그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검사 주기를 뭐 할 수 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르게 한다는 건 짧게는 6개월의 주기도 있고요. 1년의 주기도 있고요. 최대 몇 년의 주기가 있다? 2년의 주기가 있다. 그 숫자는 지금 들어갈 거 아니고요. 그래서 최대가 검사 주기 현재 그 중에 하나 정기검사 주기를 물어보면 연수는 얼마를 기억하시죠? 2년. 그래서 짧게는 6개월, 1년, 최대 2년까지 있기 때문에 최대 기준치 잡아서 얼마? 2년 이하로 합니다. 하나. 그래서 정기검사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시검사입니다. 수시검사는 정기검사 전이라도 수시검사 사유가 발생하면 하는 검사가 수시검사가 되는데 수시검사도 사유가 보니까 A, B, C, D에 따른 몇 가지? 네 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 무슨 검사를 받습니까? 수시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A번 승강기 종류, 제어 방식, 전격 속도, 전격 용량 또는 왕복 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자, 승강기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제어반은 사람의 뭐예요? 머리와 같은 역할이고요. 구동기는 뭐라고 할까요? 사람은 뭐 비유한다면 제어반이 머리라고 한다면 구동기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 장치가 되는 것으로서 구동기와 제어반을 교체한 경우도 그 다음 승강기 사고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그리고 관리 조치가 요청하는 경우에 따른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검사를 받습니다. 네. 자, 정밀안전검사. 뭐 지문은 말 그대로 정밀안전검사 왠지 검사는 검사인데 무슨 검사? 왠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정밀안전검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유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수시검사도 사유를 정했듯이 정밀안전검사 사유를 정해놓고 보니까 첫 번째 A번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장관이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사고 또는 중대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C번에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그 밖에 승강기 성능 저하로 승강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장관이 검사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른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는 무슨 검사 사유가 받습니까? 정밀안전검사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 그 정밀안전검사 사유 하나 잠깐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는 크게 봐서 몇 가지 있더라.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에 따라 몇 가지, 세 가지를 묶어서 무슨 검사? 안전검사. 이거는 이 세 가지 관련한 부분에 이와 같은 이 사유 중에 해당한다 연기를 뭐 할 수 있다? 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더라. 라고 하나 봐주시고요. 자, 한 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지금 양가로 7번에 정기검사, 검사 주기 등이라고 좀 전에 정기검사, 이 정기검 최대 몇 년 이하로 합니까? 2년. 좀 전에 말씀 짧게는 몇 개월의 주기마다 하는 승강기가 있고요. 6개월. 얼마의 주기로? 1년에. 최대 몇 년짜리가 있다? 2년. 그렇기 때문에 연수는 몇 년이 나와야 돼요? 2년 이하. 그러면 좀 전에 이 승강기 2년이라도 이 승강기 세 가지를 고려해서 승강기 검사 주기를 뭐하게?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해보니까 짧게는 6개월, 1년. 최대 몇 년이? 2년의 주기마다 정기검사가 이루어지는 승강기를 이 규정에 해당한다면 6개월마다, 1년마다, 2년마다 뭐 하세요? 정기검사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잠깐 확인하죠. 그래서 현재 박스가 아니라 그 양가로 7번에 이제 가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몇 년인가요? 1년으로 한다. 2번 위 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검사 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기억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검사 주기가 몇 개월마다 해야 돼요? 6개월마다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자,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자는 승강기는 얼마의 주기로 합니까? 6개월.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몇 개월의 주기가 정기검사 주기가 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하고 니은에 해당한 경우는 몇 년의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까? 2년마다 받는데 그중에
뭐 리을 단독주택은 뭐 참조적으로 봐주시야 돼. 그 중에 단독주택 리을이 2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끝에 엘리베이터 세 가지가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인데 그 중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즉 화물용 승강기는 몇 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습니까? 2년. 좀 더 그래서 그 중에 좀 전에 여기 승강기 중에 공동 설치된 승강기 무슨 승강기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화물용 승강기. 즉 그래서 일단은 화물용 승강기는 정기 검사 중에 몇 년이 되는 겁니까? 2년. 그래서 거기는 그것만 확인하고 세부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정기 검사는 2년이라고 하는데 방금 확인했듯이 두 가지는 6개월 그리고 1년에 주게 되고 얼마 됐다? 2년도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하시게 부분들에서 숫자를 머리에 담아지면 그걸 뭐 내일 모레 시험에다 풀어갈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최대 2년이라 하는데 세 가지를 고려해서 6개월, 1년, 2년의 주기로 정기 검사를 합니다 정도만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진도상의 13번의 마지막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기본서 들어갈 때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전기 설비 쪽에 플러스 연계해서 마지막 현재 나와 있는 그 13번에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 쪽은 보시면 이 전기 설비 쪽과 연계해서 이제 뭐 언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때 한번 같이 설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기 설비 관련 13번 좀 배제하고 현재 설명드린 승강기 설비까지 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설명 좀 드렸을 부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고 13번은 여기는 단위 기본서가 출간이 되면 해당 파트를 설명할 때 그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게 되면 뭐 기본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 한 4주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이 4주는 여러분이 이걸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뭐 어떤 시험을 뭐 번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서를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용어라든가 법령 중에 최소한의 기초적인 걸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에 기본서를 통해 정리할 때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냐 마시고 기초과정 4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기본서로서 정규 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